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탈락 위기를 극복한 이강덕 후보가 포항시장 3선 연임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청년 시민운동과 정당 활동을 해온 유성찬 후보가 출마해 여야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1차 컷오프 탈락했지만 재심을 통해 공천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강덕 후보. 지난 8년간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포항 최초의 3선 시장이 돼 더 큰 포항의 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8년 동안 이제 그 기본 바탕과 방향을 정확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에 남은 4년의 기간이 더 허용이 된다면 확실하게 도약시켜서 그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랜 기간 청년 시민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고 전 한국환경공단 관리이사를 지낸 유성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선 패배로 실망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서민들을 위해 침체된 포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라도 포항시장에 꼭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포항시장 선거에 나섬에 있어서 포항시를 좀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서민들한테 복지가 가는 그런 지방행정을 하고 싶어서. 두 후보는 포항의 미래 비전을 담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우선 영일만 대교를 조속히 건설해 환동의 중심 도시의 위상을 높여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저 이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빨리 만들어서 그 다리가 관광대교이자 결국은 남쪽에 있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또 북쪽에 있는 영일만 산업단지와 영일만항을 연결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국제적인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 녹색 수변 공원 도시 등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성찬 후보는 50년간 굴뚝 산업에 의존해온 철강도시 포항이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본인이 이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포항 그리고 환경경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자신 있게 월등하게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친환경 기술 산업이 포항 지역의 철강 산업과 함께 큰 자리를 매김해서 먹거리 산업이 일어설 수 있게끔. 또 한국환경공단의 포항 이전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 및 활성화 지원, 평화 생태공원 조성 등 스마트 그린 미래도시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은 거리 유세와 연설이 가능해지는 오는 19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조차 시작하지 않았는데 당선 확정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 없이 혼자 출마했기 때문인데 대구 경북에만 10명 가까이 됩니다.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버린 정치 지형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중구청장과 달서구청장 2명의 후보가 경쟁 후보 없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대구시 의원은 29명 가운데 무려 20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경북도 사정은 비슷해 예천 군수와 경북도의원 17명 등 18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무투표 당선이 기초단체장은 1명도 없었는데 3명, 광역의원은 7명에서 37명으로 5배 늘었습니다. 진영별 대결이 극대화된 대선 직후여서 한쪽으로의 새 결집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경북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번 민주당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곳까지 단 한 석도 놓치지 않겠다며 압승을 다짐했습니다. 23개 시군구의 모든 기초단체 장님들 그리고 기초단체 장님들은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을 모두 당선시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압승을 해주십시오. 가뜩이나 보수성이 강한 지역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이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를 통한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정책 경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대구시 의원 69%, 경북도의원 31%가 무투표로 당선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이 있어야 유권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뽑히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발로 뛸 텐데 그런 부분이 일체에 이제 생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40여 개의 선출직 자리가 투표 없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지역 출마 후보자 12명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공동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힘을 뭉쳐 승리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을 위해 일상회복 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정이 단체장 개인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움직이며 사조직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당체장 개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6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85명, 경주 125명, 울진 19명, 영덕 15명이며 울릉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31.3%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우리나라 소설집 저주토끼가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가 최종 후보에 오른 건 채식주의자로 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포항에 살고 있는 정보라 작가는 바다에서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국가와 사회의 부조리함 속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친구를 위해 남성은 토끼 인형을 만들어 저주를 내립니다. 현대사회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공포를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로 다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복수해줄 길을 찾다 보니까 세월호와 중대재해처벌법, 차별금지법 등 여러 집회에 참석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환상적인 요소를 더해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왜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하지? 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한 걸음만 나가면 그냥 환상소설 되더라고요. 1년여 전 결혼과 함께 정착한 포항. 하늘과 맞닿은 바다, 그리고 그 끝에 세워진 공장들을 보며 SF 소설을 떠올렸습니다. 죽도시장을 배경으로 환경 오염 실태 등을 꼬집는 단편 대계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다 밑에 사는 생물들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바다 밑을 그렇게 파헤치거나 오염된 물을 방류하거나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포항을 SF와 환상문학의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정보라 작가. 부커상 최종 수상작은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초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에 대해 생태, 사회,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지 중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큰 4,789헥타르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산림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복원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해 긴급 벌채 추진 방향과 피해목 활용, 내화 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피해가 큰 송이 생산지 복원 방안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건물로 해병대원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주인과 가족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경주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9.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7도까지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 다소 쌀쌀합니다. 항상 겉옷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실효 습도가 크게 떨어져서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의 세기도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2도, 독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가속기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에 포스텍 연합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국비 212억 원을 투입해 대학원 중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속기 및 빔라인 분야 석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속기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으로 선정된 포스텍 연합체는 포스텍과 광주과학기술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부산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간 교차 수강, 학점 교류, 공동 가속기, 학교 개설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